안녕하세요. 미조영 오버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이야기는 저와 가족이 겪은 일인데요. 기이하고 소름이 끼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됩니다. 할머니 댁은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를 보러 자주 가시지만 저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부모님을 따라 방문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오후 늦게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TV를 보다 보니 과식을 한 탓인지 소화가 되지 않았고, 혼자 나가서 산책도 할 겸 오랜만에 마을 구경이나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문 밖을 향해 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동생이 어디 가냐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화가 되지 않아 마을 좀 산책하려고 한다 말했는데요. 여동생은 자기도 좀 걷고 싶다며 나갈 거면 같이 나가자 하더군요. 평소엔 집 바로 앞에 있는 마트도 같이 가자고 하면 안 가려는 애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혼자 가는 것보다 동생이 있으면 말벗도 되고 좋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동생에게 알겠다 이야기하니 동생은 먼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다 했는데요. 저도 대충 옷을 입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당시 트로트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방영하고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TV에 몰입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니 아버지는 어디 가냐 물으셨고, 소화가 안 돼서 동생이랑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한다 하니 아버지는 시골은 밤이 어두우니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손전등을 왜 들고 다니냐 물어보니 아버지는 시골은 농사를 지어 밤이면 어두운 곳이 많다 하셨는데요. 손전등을 들고 다니기 싫긴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생은 현관문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버지의 말대로 생각보다 어두웠는데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손전등을 안 가져왔다면 못 다녔겠다 싶을 정도로 앞이 어두웠습니다.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동생은 계속 무섭다며 이야기했고, 저는 이럴 거면 왜 나왔냐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동생과 한참을 투닥거리며 걸었는데요. 어느 정도 걷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걸은 것도 아닌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조금 앉아서 쉬고 싶더군요. 동생도 아까와는 다르게 말없이 조용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보며 잠시 앉아있다 가자 이야기했는데요. 동생은 알겠다 하고 그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동생을 봤을 때 동생은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갑자기 손을 뻗어 집 하나를 가리켰는데요. 저를 바라보며 오빠도 저 집에 가서 놀고 싶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가리킨 집을 바라보니 불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슨 불도 안 들어와 있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놀고 싶다고 하냐며 이야기했더니 동생은 그게 아니고 저 집 들어가면 뭔가 엄청 포근할 것 같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한 번만 저에게 같이 가주면 안 되냐 물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처음 와보는 남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동생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고, 죽어도 저 집은 들어가기 싫다며 이야기했는데요. 동생은 그럼 오빠 먼저 집에 가라며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눈앞에 보이는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여동생 이름을 불렀지만 여동생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요. 아버지는 한참 뛰어오시더니 너 괜찮냐며 묻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뒤이어 오시더니 아까 동생이 뛰어간 집을 바라보며 노망난 할망구가 우리 손자도 데려가려고 한다며 울면서 말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며 너무 황당하여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충격받지 말라며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았는데 아버지는 아까 너 여동생이랑 같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물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걔 지금 저 집으로 달려갔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며 저에게 윽박질렀고, 아버지는 동생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도대체 누굴 보고 따라갔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 동생이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는데요. 동생이 달려간 곳엔 오래된 듯 보이는 녹슨 철문과 덩쿨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보이는 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이 집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이게 무슨 일인지 넋을 잃었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여 저는 동생이 진짜 집에 있는 걸 확인하고서 정말 아까 나랑 같이 나간 게 아니냐 물었죠. 그리고 동생은 저를 보며 내가 왜 너랑 산책을 가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 옆으로 오셔서 제 손을 주물러 주시며 괜찮다며 이야기하셨고 바늘로 손을 한번 찌르고는 나쁜 기운 다 나가라라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모든 걸 다 알고 난 뒤에도 저는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내가 뭘 보고 나간 건지 모르겠다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말하니 옆에 있던 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제가 들어가려던 집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사는 동네는 예전엔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원래는 부산에 거주하시다가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주선해주신 선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오게 되면서 증조 부모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남편 집에서 거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기였다 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해의 마을에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에 시집 온 이웃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웃을 김씨 할머니로 부르겠습니다. 김씨 할머니 또한 증조 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얼마 뒤 저희 할머니와 김씨 할머니는 같은 해에 아이를 낳으셨고 그러면서 서로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던 김씨 할머니의 남편분이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은 다 같이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같이 슬퍼도 해주었는데 당시 김씨 할머니의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고 난 뒤 모든 게 김씨 할머니 탓이라 생각하며 매일같이 김씨 할머니를 괴롭히셨고 심할 때는 옷을 다 벗긴 상태로 집 밖으로 쫓아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씨 할머니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김씨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꾹꾹 참으며 힘든 세월을 버텨왔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김씨 할머니 또한 나이가 들고 시부모님 또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김씨 할머니가 아들만 보며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하늘도 아셨는지 김씨 할머니 아들은 사업을 크게 성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김씨 할머니에게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효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차츰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이후 들려온 소식은 김씨 할머니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의 장례식을 다녀오신 뒤로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질 못하셨다는데요. 얼마 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김씨 할머니 댁에서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김씨 할머니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집에서 나와 넋을 놓은 채 마을을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김씨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김씨 할머니는 매일 밤 집을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에 피를 뿌리며 다니셨고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마을의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무당을 아는 사람이 있어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에 대해 무당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무당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왔는데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는데 무당은 동네에 도착하자 김씨 할머니 집으로 걸어갔다는데요. 그리고 김씨 할머니 집 앞에 가더니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김씨 할머니는 귀신같이 집 앞에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밖으로 나왔고 무당에게 혹시 우리 아들 어디 있냐 물었다는데요. 무당은 할머니를 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고 할머니를 떨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후 동네 사람들은 무당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씨 할머니 집 앞과 집안에는 잡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아마도 저 김씨 할매가 아들 불러내려고 온갖 잡귀방을 다 쓴 것 같다 하였는데요. 이후 무당은 집집마다 잡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적들을 하나씩 주고 마을을 떠났고 김씨 할머니는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집은 철거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최근에 부적을 불에 태워버리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할머니는 몸이 편찮아지셔서 현재는 해당 마을에 살지 않으시고 아직도 그 집은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봤던 동생은 무엇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